겨울의 뉴욕, 하얀 입김이 번지는 거리 한가운데서 한 소년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홀든 콜필드. 학교에서 쫓겨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갈 곳을 정하지도 못한 채 도시의 불빛 사이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짜야. 홀든의 입버릇 같은 말은 사춘기 소년의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년, 세상과 자신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던 호밀밭의 파수꾼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뉴욕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고 회색빛 하늘 아래로 자동차의 불빛이 스며듭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홀든 콜필드. 그는 갓 16살이었지만 이미 세상에 지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는 펜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다닌 학교마다 퇴학이 반복됐고 이유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가짜라고 부르는 세상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싫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착한 척했고 친구들은 허세를 부렸고 부모는 사회적 체면에 갇혀 살았습니다. 홀드는 그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진심을 원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퇴학 통보를 받은 마지막 밤, 홀드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룸메이트 스트레들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고 홀든이 보기엔 얄미운 가짜의 전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들러가 홀든이 한때 좋아했던 소녀 제인 갤러거와 데이트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홀든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인은 홀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체스 놀이를 하며 웃었고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레들러의 무심한 말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인을 그저 한번 만나보는 여자처럼 말한 게 분노를 일으켰죠. 결국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고 홀든은 맞아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방을 싸고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뉴욕. 그러나 사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홀든은 더 외로웠습니다. 그는 값싼 호텔방을 잡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웃었고 거리엔 유흥가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웃고 떠드는 그 얼굴들이 모두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홀든은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은 다 가짜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속에 섞여 있음을 깨닫는 순간 묘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낯선 사람들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호텔의 창녀를 불러봤지만 막상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는 그저 거래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지불하고도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오랜 친구 셀리 헤이스를 만났습니다. 셀리는 예쁘고 사교적인 소녀였지만 그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허영심이 홀든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도망치자.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셀리는 당황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홀든, 그건 말도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이 옳았지만 홀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셀리의 웃음 속에서 제인의 얼굴을 떠올렸고 세상에 남은 순수는 이미 다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홀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걸어간 곳은 센트럴파크였습니다. 그는 그곳의 연못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저 오리들은 어디로 갈까? 그 단순한 질문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따뜻한 곳이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죽은 동생 엘리를 떠올렸습니다. 엘리는 13살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홀드는 세상이 그런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홀든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순수가 같은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아이를 앗아갔고 어른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으니까요. 홀드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호밀밭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그 끝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 그는 자신이 그런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닿기 전에 그 순수를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홀든이 꿈꾸는 단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옛날 선생님 안톨리니를 찾아갔습니다. 안톨리니 선생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홀든, 세상을 너무 단정짓지 마라. 가짜와 진짜는 섞여 있단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느냐야. 홀드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의 손길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는 그대로 뛰쳐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단 한 사람, 여동생 피비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집으로 돌아가 피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퇴학당했지? 이제 또 어디로 갈 거야? 홀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피비는 가방을 열고 자신의 저금통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 하지만 나는 오빠가 또 도망치는 게 싫어. 그 말에 홀드는 울컥했습니다. 그는 피비에게 자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피비는 잠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항상 아이들만 지켜볼 거야? 오빠 자신은 누가 지켜줘? 그 말은 홀든의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을 미워했지만 정작 자신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피비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피비는 회전 목마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홀드는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 몫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비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순간 홀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포기가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도 순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홀든이 처음 맞이한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요양원 같은 곳에 머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에게 어렵고 사람들은 완벽히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순수를 잃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으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걸. 겨울의 뉴욕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홀든 콜필드는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의 손에는 늘 빨간 사냥 모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자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과 자신 사이에 세워놓은 작은 방어막, 그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겠다는 고집의 상징이죠. 홀드는 그 모자를 쓰면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그는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를 벗는 순간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짜가 되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홀든이 사랑한 또 하나의 공간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리 속 인형은 그대로 웃고 그림 속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홀든에게 박물관은 순수함의 시간을 닫아두는 유리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그 세계를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홀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늘 궁금해했던 겨울의 오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가 얼면 오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 질문은 홀든의 마음속에 오래 맴돕니다. 그건 사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얼어붙은 뒤에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남긴 그 단 하나의 상징, 호밀밭의 파수꾼. 홀든은 언덕 위에서 상상합니다.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려 하면 자신이 달려가 그들을 붙잡는 장면을. 그는 타락하기 전에 순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며 자란다는 것을, 지켜주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 홀든의 분노는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닙니다. 그는 동생 엘리의 죽음 이후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진심보다 겉모습이 중요해진 시대의 공허함 속에서 외쳤죠. 다들 가짜야. 그의 비난은 결국 시대를 향한 절규였던 겁니다. 그는 어른이 되길 거부하지만 피비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SNS 속에서 웃는 얼굴 뒤에 감춘 불안과 피로 포장된 진심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 홀든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진짜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곁에 머무르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파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홀든은 결국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구하려 하기보다
누군가의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작은 홀든이 살아 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호밀밭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어 놓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을 읽는 시간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